그날 아침 나는 차례상을 뒤엎으며 우리 가족이 얼마나 무너져 있었는지 깨달았다. 추석 전날 밤 11시. 부엌에서 새어나오는 형광등 불빛이 거실 한쪽을 희미하게 밝히고 있었다. 엄마의 등이 구부정하게 굽어있는 모습이 그림자로 길게 늘어져 있었다. 엄마, 이제 그만하세요. 나는 부엌 문턱에 서서 엄마를 바라봤다. 소영, 내 엄마의 이름이었다. 25살의 대학생인 내가 감히 부를 수 없는 이름이지만 그 순간만큼은 한 명의 여자로서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다. 아직 전 부치는 게 남았어. 민정아, 넌 먼저 자라. 엄마의 목소리는 이미 지쳐 있었다. 새벽 6시부터 시작된 차례 준비가 17시간째 이어지고 있었다. 송편 빚기, 나물 무치기, 갈비찜 만들기, 전 부치기까지. 매년 똑같은 일을 혼자서 감당해왔던 것이다. 거실에서는 아빠가 뉴스를 보며 맥주를 마시고 있었다. 진호, 내 아빠는 소기업을 운영하는 바쁜 사람이었지만 명절 준비만큼은 늘 여자들의 일이라고 생각해왔다. 오빠는 언제 와요? 내일 아침에 온다고 했어. 지혜가 바빠서 못 온대. 또 지혜였다. 내 형수는 프리랜서 디자이너라는 핑계로 매년 차례 준비를 피했다. 오빠 민철도 아내의 그런 행동을 당연하게 여겼다. 아니, 어쩌면 편애했는지도 모른다. 부엌 바닥에는 밀가루 가루가 흩어져 있었고 설거지통에는 그릇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다. 엄마의 손등에는 기름에 튄 자국들이 빨갛게 올라와 있었다. 엄마가 왜 혼자 이 모든 걸 해야 해요? 원래 그런 거야. 엄마도 시어머니 모실 때 다 그랬어. 그 말이 내 가슴을 찔렀다. 원래 그런 건? 누가 정한 원래인가? 왜 여자들은 대대로 이런 고통을 물려받아야 하는 건가? 나는 거실로 나갔다. 아빠는 여전히 TV 앞에 앉아 있었고 뉴스에서는 명절 교통 상황을 알리고 있었다. 아빠, 엄마 좀 도와드리세요. 뭐? 엄마가 뭘 도와달라고 했나? 말씀 안 하셔도 힘든 걸 보면 알 수 있잖아요. 괜찮다고 하는데 뭘. 여자가 그 정도는 해야지. 그 순간 내 안에서 무언가가 터져 나왔다. 25년간 쌓여온 억울함과 분노가 한꺼번에 밀려왔다. 왜 엄마만 고생해야 하는가? 왜 아무도 그것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는가? 나는 부엌으로 다시 들어갔다. 엄마는 여전히 마지막 전을 부치고 있었다. 지글지글 기름 끓는 소리만 부엌을 가득 메우고 있었다. 차례상이 거실 한가운데 차려져 있었다. 하루 종일 엄마가 혼자 준비한 음식들이 정성스럽게 올려져 있었다. 그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의미하게 느껴졌다. 내일이 되면 또 어떨까? 지혜는 여전히 나타나지 않을 것이고 오빠는 그저 넘어갈 것이다. 아빠는 수고했다는 한마디로 모든 걸 끝낼 것이다. 그리고 내년에도 똑같은 일이 반복될 것이다. 더 이상은 안 된다. 나는 차례상 앞에 섰다. 조상님들께 죄송하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더 이상 이 부조리함을 견딜 수 없었다. 손을 차례상 모서리에 댔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매년 8월이 되면 엄마의 한숨 소리가 집안에 퍼지기 시작했다. 올해도 어떻게 준비하지? 달력을 넘기며 중얼거리는 엄마의 모습이 어린 시절부터 반복되어 왔다. 추석이 한 달 앞으로 다가오면 엄마는 이미 머릿속으로 차례상 준비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어떤 나물을 언제 준비할지, 갈비는 몇 근을 사야 할지, 송편소는 뭘로 할지. 나는 그런 엄마를 보며 자랐다. 그리고 그것이 당연한 줄 알았다. 민정아, 엄마 장 보러 갈 때 따라올래? 대학교 2학년이 된 후부터는 거의 따라가지 않았다. 친구들과 약속도 있고 과제도 밀려 있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그 긴 장보기가 지겨웠다. 다음에 가요. 오늘 과제 있어요. 엄마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실망한 표정을 숨기려 애쓰는 것이 보였지만 나는 모른 척했다.
재래시장에서 혼자 무거운 장바구니를 들고 오는 엄마의 모습을 창문 너머로 본 적이 있다. 등이 구부정하게 굽어 있었고 걸음걸이도 평소보다 느려 보였다. 그때 가슴이 찔렸지만 다음 날이면 또 잊고 지냈다. 아빠는 더했다. 명절 준비 기간 내내 평소보다 더 바쁘다며 일찍 나가고 늦게 들어왔다. 사실 회사 사람들과 술 마시는 시간이 늘어난 것뿐이었다. 여보, 오늘 갈비 양념해야 하는데. 그래. 알아서 해. 신문을 펼친 채 대답하는 아빠를 보며 나는 답답함을 느꼈다. 하지만 그건 역시 우리 집의 일상이었다. 가장 화가 났던 건 오빠와 지혜였다. 형, 이번 명절에는 지혜 누나도 같이 준비하면 좋겠다. 어느 해 추석 일주일 전 나는 용기를 내어 오빠에게 말했다. 그게 지혜가 요즘 프로젝트 때문에 너무 바빠서. 미안하다, 민정아. 민철 오빠의 대답은 늘 똑같았다. 지혜는 바빠서, 몸이 안 좋아서, 집안일을 잘 못해서. 핑계는 매년 바뀌었지만 결과는 같았다. 명절 당일 아침에야 나타나는 지혜를 보면서 나는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느꼈다. 어머니, 죄송해요. 어제까지 일이 있어서. 말끔하게 차려입고 나타나서는 미안하다는 인사만 하면 끝이었다. 그녀의 손톱은 완벽하게 매니큐어가 칠해져 있었고 머리도 미용실에서 한 것처럼 단정했다. 엄마는 그런 지혜에게도 웃으며 대답했다. 괜찮다, 괜찮아. 바쁜데 와줘서 고마워. 고마워? 내가 듣기에는 그 말이 너무나 공허했다. 지혜는 차례상 앞에 앉아서 음식을 먹고 적당한 시간에 먼저 가봐야겠어요 라며 사라졌다. 설거지는 당연히 엄마와 내 몫이었다. 지혜가 일을 하니까 어쩔 수 없지. 오빠는 아내를 감쌌고 아빠도 그런 오빠의 편을 들었다. 요즘 여자들도 일하는 시대니까. 하지만 엄마도 젊었을 때 일했다. 나를 낳기 전까지는 회사를 다녔고 그 후로도 집에서 부업을 하며 가게에 보탰다. 그런데 왜 엄마의 일은 중요하지 않고 지혜의 일만 중요한 걸까? 의문이 들기 시작한 건 대학교에 들어가면서부터였다. 여성학 수업을 들으며 성역할에 대해 배우면서 우리 집의 명절 풍경이 이상하게 보이기 시작했다. 왜 차례 준비는 항상 여자들만 하는 거예요? 교수님께 질문을 던졌던 날 나는 처음으로 우리 집의 문제를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었다. 전통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불평등이 많이 있죠. 그것을 인식하는 것이 변화의 첫걸음입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엄마가 혼자 김치 냉장고를 정리하는 모습을 보며 가슴이 아팠다. 50대 중반의 엄마는 여전히 모든 집안일을 혼자 감당하고 있었다. 엄마, 제가 도와드릴게요. 괜찮다, 민정아. 너는 공부해라. 엄마의 대답은 늘 똑같았다. 도움을 청하지도 받지도 않으려 했다. 그게 엄마가 살아온 방식이었다. 하지만 나는 더 이상 그 방식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 엄마의 희생을 당연하게 여기는 가족들을 보며 분노가 조금씩 쌓여갔다. 그리고 그 분노는 결국 폭발할 수밖에 없었다. 그날 밤 나는 잠들지 못하고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다. 이게 정말 맞는 걸까? 침실 창문 밖으로 보이는 아파트 불빛들이 깜빡였다. 새벽 2시가 넘었지만 잠은 오지 않았다. 머릿속에는 오늘 하루 종일 본 엄마의 모습들이 맴돌고 있었다. 새벽 6시부터 저녁 11시까지. 17시간 동안 엄마는 단 한 번도 앉아서 쉬지 못했다. 심지어 점심도 서서 급하게 때웠다. 나는 그런 엄마를 보면서 무엇을 했을까? 과제라는 핑계로, 친구와의 약속이라는 핑계로, 피곤하다는 핑계로 외면했다. 나도 오빠와 아빠, 지혜와 다를 게 뭐가 있지? 자책감이 밀려왔다. 나 역시 엄마의 희생을 당연하게 여기며 살아왔던 것이다. 적어도 지금까지는. 휴대폰을 들어 SNS를 확인했다. 친구들은 명절 음식 사진을 올리며
우리 엄마 손맛 최고라고 자랑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 음식을 누가 준비했는지, 얼마나 오랜 시간 고생했는지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우리 사회 전체가 이런 식이었다. 여성의 희생은 보이지 않는 곳으로 치워두고 그 결과물만 소비하고 찬양했다. 다음 날 아침 엄마는 평소보다 더 일찍 일어났다. 민정아, 일어나라. 오늘 차례 지내야지. 목소리에 피로가 스며 있었다. 어젯밤 늦게까지 마지막 준비를 하느라 제대로 잠도 못 잤을 것이다. 거실로 나가니 이미 차례상이 완벽하게 차려져 있었다. 송편, 갈비찜, 각종 나물, 전, 과일까지. 마치 요리 프로그램에서나 볼 법한 완성도였다. 와, 엄마. 정말 대단하다. 입에서 자연스럽게 나온 감탄사였지만 곧 후회했다. 대단하다고? 이게 대단한 일인가? 한 사람이 모든 걸 떠안고 고생하는 게. 오전 10시가 되자 오빠와 지혜가 도착했다. 예상대로였다. 차례상이 다 차려진 후에 나타나서 인사만 하면 끝. 어머니, 고생 많으셨어요. 지혜의 인사는 매년 똑같았다. 미안함도 고마움도 느껴지지 않는 형식적인 말이었다. 괜찮다, 괜찮아. 엄마도 매년 똑같은 대답을 했다. 하지만 그 괜찮다는 말 속에 얼마나 많은 것들이 숨어 있을까? 차례를 지내는 동안 나는 가족들의 모습을 유심히 관찰했다. 아빠는 제사 절차를 진행하면서 마치 자신이 모든 걸 준비한 것처럼 당당했다. 오빠는 아내 눈치를 보며 적당히 참여했다. 지혜는 고개만 살짝 숙이며 대충 절했다. 그리고 엄마는 구석에서 다음에 올릴 음식을 준비하고 있었다. 이상하다, 정말 이상해. 속으로 중얼거렸다. 조상님께 올리는 음식을 준비한 사람은 정작 차례를 제대로 지낼 시간도 없었다. 식사 시간이 되자 더욱 가관이었다. 우리 어머니 손맛 정말 최고야. 민철 오빠가 갈비찜을 먹으며 말했다. 정말이요. 저는 요리 솜씨가 어머니를 따라갈 수가 없어요. 지혜가 겸손한 척하며 대답했다. 하지만 그 말 속에는 그러니까 앞으로도 어머니가 계속하시면 돼요라는 의미가 숨어 있는 것 같았다. 소영이가 요리를 참 잘하지. 고생했어. 아빠의 칭찬도 공허했다. 고생했다는 말로 모든 게 끝인가? 내년에도 후년에도 계속 똑같은 고생을 하라는 뜻인가? 나는 젓가락을 내려놓았다. 다들 맛있게 드세요. 자리에서 일어나 내 방으로 들어갔다. 더 이상 그 위선적인 모습들을 볼 수 없었다. 방문을 닫고 침대에 누워 생각했다. 이 상황이 언제까지 계속될까? 엄마가 70이 되어도 80이 되어도 혼자서 모든 걸 준비해야 할까? 그리고 나 역시 결혼하면 똑같은 일을 반복해야 할까? 시어머니가 하던 일을 물려받아 내 딸에게 또 물려주는 악순환을 계속해야 할까? 절대 안 돼. 처음으로 확실한 결심이 섰다. 이 부조리한 상황을 더 이상 방관할 수 없었다. 거실에서 들리는 웃음소리가 더욱 거슬렸다. 엄마의 희생 위에서 즐거워하는 그들의 모습이 역겨웠다. 문득 창문 밖을 보니 우리와 같은 아파트 창문들이 보였다. 저 집들에서도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 여자들은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남자들은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을까?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개인의 문제가 아니었다. 사회 전체의 구조적 문제였다. 하지만 구조를 바꾸기 전에 먼저 내 가정부터 바꿔야 했다. 휴대폰에서 울리는 카톡 알림 소리. 친구가 보낸 메시지였다. 명절 잘 보내고 있어? 우리 집은 지금 전쟁터야. 유유. 전쟁터라는 표현이 가슴에 박혔다. 명절이 왜 전쟁터가 되어야 할까? 누구를 위한 명절일까? 거실에서 또 웃음소리가 들렸다. 이제 정말 참을 수 없었다. 일어나 거실로 나갔다. 모든 사람들이 배부르게 식사를 마치고 있었다. 엄마만 혼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다.
엄마는 언제 드세요? 나는 나중에 먹으면 돼. 설거지부터 하고. 또 나중에. 엄마의 시간은 항상 나중이었다. 그 순간 뭔가가 내 안에서 폭발했다. 그만해. 내 목소리가 집안을 가득 메웠다. 모든 사람들이 놀란 표정으로 나를 바라봤다. 거실에 흐르던 평온한 분위기가 한순간에 얼어붙었다. 아빠는 들고 있던 찻잔을 테이블에 내려놓으며 당황한 눈으로 나를 쳐다봤다. 오빠와 지혜는 마치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모르겠다는 듯 멍하니 앉아 있었다. 민정아, 너 뭐야? 왜 그래? 아빠의 목소리에는 당혹감이 섞여 있었다. 하지만 그 질문이 내 귀에는 들리지 않았다. 25년간 쌓인 모든 분노와 억울함이 한꺼번에 터져나오고 있었다. 나는 차례상을 바라봤다. 새벽부터 저녁까지 17시간 동안 엄마가 혼자 준비한 완벽한 차례상. 송편 하나하나에 갈비찜 한 점에 정성스럽게 무친 나물 하나하나에 엄마의 시간과 노력이 스며 있었다. 이딴 게 무슨 차례야? 내 입에서 나온 말에 할머니가 벌떡 일어났다. 이해가 미쳤나? 조상님 앞에서 무슨 소리야? 할머니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집안을 울렸다. 하지만 나는 멈출 수 없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할머니, 이게 조상님이 원하시는 차례일까요? 한 사람이 죽도록 고생해서 준비한 차례를요? 민정아. 엄마가 다급하게 나를 말리려 했지만 이미 늦었다. 내 마음은 완전히 무너져 있었다. 나는 차례상 앞으로 다가갔다. 조상님들께 죄송하다는 마음이 들었지만 더 이상 이 부조리함을 견딜 수 없었다. 왜 항상 엄마만 이 모든 걸 해야 해요? 두 손으로 차례상 모서리를 잡았다. 손이 떨리고 있었다. 왜 아무도 엄마가 얼마나 힘든지 신경 쓰지 않아요? 아빠가 자리에서 일어나 나를 제지하려 했다. 민정아, 진정해. 무슨 일이 있었는지 얘기해봐. 무슨 일이요? 매년 똑같은 일이에요. 내 목소리가 점점 커졌다. 매년 엄마 혼자 한 달 전부터 준비하고 명절 당일에는 새벽부터 밤까지 쉬지도 못하고 일하는 거. 그런데 아무도 그게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지혜가 어색한 표정으로 입을 열었다. 민정아, 내가 도움이 안 돼서 미안해. 정말 바빠서. 또 바쁘다고요? 나는 지혜를 똑바로 쳐다봤다. 언니는 매년 바빠요. 그런데 엄마는 바쁘지 않나요? 엄마도 일하시는데 엄마 시간은 왜 안 중요해요? 그게 아니라 뭐예요? 언니가 프리랜서라서 바쁜 건 이해하는데 엄마가 집안일 하는 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빠가 나서려 했다. 민정아, 그렇게 말하면 지혜가 기분 나쁘잖아. 지혜 누나 기분은 중요하고 엄마 기분은 안 중요해요? 나는 오빠를 향해 소리쳤다. 오빠는 매년 이 꼴을 보고도 아무 생각이 안 들어요? 아내가 명절 준비를 아예 안 해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민철 오빠의 얼굴이 붉어졌다. 그건 집집마다 상황이 다르니까. 상황이 달라요? 그럼 우리 집 상황은 뭐예요? 엄마 혼자 모든 걸 떠안는 게 우리 집 상황이에요? 아빠가 큰 소리로 나를 제지했다. 됐다, 민정아. 명절에 무슨 소리야? 명절이니까 하는 소리예요. 나는 아빠를 향해 돌아섰다. 아빠도 마찬가지예요. 매년 이 모든 걸 보고도 수고했다 한마디로 끝내잖아요. 정말로 수고했다고 생각하면 내년부터는 같이 하려고 하실 거 아니에요? 이해가 정말. 왜요? 틀린 말이에요? 순간 정적이 흘렀다. 모든 사람들이 할 말을 잃고 나만 바라보고 있었다. 엄마는 눈물을 글썽이며 서 있었다. 그 모습을 보니 가슴이 더욱 아팠다. 엄마를 위해서 하는 일인데 엄마가 가장 힘들어하고 있었다. 엄마, 미안해요. 하지만 더 이상은 안 돼요. 나는 다시 차례상을 바라봤다. 그리고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이 모든 게 엄마 혼자 만든 거라면 이건 엄마 차례상이에요. 우리 가족 차례상이 아니라요. 그 말과 함께 나는 차례상을 밀어버렸다. 쾅! 엄청난 소리와 함께 차례상이 넘어갔다. 송편이 바닥에 굴러다녔고 갈비찜 국물이 사방에 튀었다. 정성스럽게 만든 전들이 바닥에 흩어졌고 깔끔하게 깎아놓은 과일들이 여기저기 굴러다녔다. 미쳤나? 할머니의 목소리가 집안을 진동시켰다. 모든 사람이 잠시 멈췄다. 충격에 빠진 듯 아무도 말하지 못했다. 나는 그 침묵 속에서 처음으로 후회하기 시작했다. 정말 이래야 했을까? 다른 방법은 없었을까? 하지만 돌이킬 수는 없었다. 이미 모든 것이 망가져 버렸다. 엄마가 조용히 무릎을 꿇고 바닥에 흩어진 음식들을 줍기 시작했다. 그 모습을 보며 나는 내가 무슨 일을 저질렀는지 비로소 깨달았다. 정적이 흘렀다. 바닥에 흩어진 음식들만이 방금 전 일어난 일의 흔적을 보여주고 있었다. 엄마는 말없이 바닥에 무릎을 꿇고 송편을 하나씩 주워 담고 있었다. 떨리는 손으로 갈비 한 점을 집어들더니 한숨을 길게 내쉬었다. 그 한숨 소리가 내 가슴을 찢어놓는 것 같았다. 소영아. 아빠가 엄마에게 다가가려 했지만 엄마는 고개를 들지 않았다. 괜찮아요. 치우면 돼요. 엄마의 목소리는 담담했다. 너무나 담담해서 오히려 더 슬펐다. 화를 내거나 울었다면 차라리 나았을 텐데 그저 체념한 듯한 모습이 나를 더욱 괴롭혔다. 할머니가 지팡이를 짚고 나를 향해 다가왔다. 이 못된 것아. 조상님께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할머니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리고 있었다. 내 엄마가 얼마나 정성스럽게 준비했는데 그걸 어떻게. 할머니. 나는 할머니를 똑바로 바라봤다. 할머니도 젊었을 때 혼자서 이 모든 걸 하셨죠? 그때는 어떤 기분이셨어요? 무슨 소리냐? 그때는 당연한 일이었다. 당연해요? 정말로요? 할머니의 눈빛이 잠깐 흔들렸다. 하지만 곧 다시 굳어졌다. 그건 여자가 해야 할 일이야. 옛날부터 그래왔던 거고. 옛날부터 그래왔다고 해서 영원히 그래야 하는 건 아니잖아요. 고모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요즘 애들은 정말 대학 다니더니 버릇이 없어졌네. 부모님한테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그들의 비난이 나에게 쏟아졌지만 나는 개의치 않았다. 오히려 더욱 확신이 섰다. 이들 모두가 이 불공평한 시스템을 당연하게 여기고 있었던 것이다. 아빠가 큰 목소리로 나를 불렀다. 민정아, 당장 엄마한테 사과해. 뭘 사과해요? 차례상을 엎어놓고 뭘 사과하냐고. 정신이 나갔나? 아빠야말로 정신 차리세요. 나는 아빠를 향해 돌아섰다. 매년 이런 일이 반복되는데 정작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한테만 화를 내는 게 정상인가요? 그건 문제가 아니야. 원래 그런 거였어. 원래 그런 거라고요? 나는 허탈하게 웃었다. 그럼 앞으로도 계속 엄마 혼자 하시라는 거예요? 엄마가 70이 되어도 80이 되어도? 아빠는 말문이 막혔다. 아마 그런 생각까지는 해보지 않았을 것이다. 오빠가 나서서 말했다. 민정아, 내 말이 틀린 건 아니지만 이런 식으로 해결할 일은 아니잖아. 그럼 어떤 식으로 해결해요? 나는 오빠를 쳐다봤다. 오빠는 몇 년째 내년부터는 도와야지 하면서 결국 아무것도 안 했잖아요. 그건 뭐요? 지혜 누나 눈치 보느라 바빠서요? 지혜가 불편한 표정을 지었다. 민정아, 나도 나름대로 사정이 뭐예요? 나는 지혜를 향해 돌아섰다. 언니 사정은 다 이해해주면서 엄마 사정은 왜 아무도 이해 안 해줘요? 나는 정말 바빠서. 엄마는 안 바빠요? 엄마도 일하시고 집안일도 하시고 그 위에 명절 준비까지 혼자 다 하시는데? 지혜가 할 말을 잃었다.
변명할 거리가 없었기 때문이다. 나는 바닥에 앉아 음식을 줍고 있는 엄마를 바라봤다. 엄마, 이제 그만하세요. 음식이 아까워서. 음식보다 엄마가 더 중요해요. 엄마가 손을 멈추고 나를 바라봤다. 눈가에 눈물이 맺혀 있었다. 민정아, 엄마는 괜찮다. 괜찮지 않아요. 엄마는 전혀 괜찮지 않아요. 나도 엄마 옆에 앉았다. 엄마, 25년 동안 매년 이렇게 혼자 준비하면서 정말 괜찮으셨어요? 엄마는 대답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 침묵이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다. 엄마가 힘들어하는 걸 보면서도 아무도 나서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식으로라도 문제를 제기한 거예요. 아빠가 다시 큰 소리를 쳤다. 문제 제기를 차례상 없는 식으로 하는 게 말이 되냐? 그럼 다른 방법이 있었나요? 나는 아빠를 똑바로 쳐다봤다. 제가 몇 번이나 말씀드렸는데 아빠는 매번 원래 그런 거다라고만 하셨잖아요. 그건 아빠만이 아니에요. 오빠도 지혜 누나도 할머니도 고모들도 모두 마찬가지였어요. 나는 모든 사람들을 둘러봤다. 그래서 이렇게라도 해야 겨우 관심을 가져주는 거 아닌가요? 집안이 다시 조용해졌다. 모든 사람들이 할 말을 잃고 서 있었다. 엄마가 조용히 일어났다. 이제 그만하자, 민정아. 엄마. 엄마가 정말 괜찮으니까. 하지만 엄마의 목소리는 전혀 괜찮지 않았다. 오히려 더욱 지쳐 보였다. 그때 깨달았다. 내가 엄마를 구하려고 했던 일이 오히려 엄마를 더욱 힘들게 만들고 있다는 것을. 과연 이것이 정답이었을까? 그날 밤 집안의 분위기는 얼어붙었다. 오빠와 지혜는 일찍 집으로 돌아갔다. 가기 전에 지혜가 엄마에게 작은 목소리로 죄송해요라고 말했지만 그 사과가 무엇에 대한 것인지는 분명하지 않았다. 오늘 일에 대한 것인지 아니면 그동안의 모든 일에 대한 것인지. 고모들도 하나둘 자리를 떴다. 가면서 내게 따가운 시선을 보냈지만 그런 시선들이 오히려 내 확신을 굳혔다. 정말 답답한 사람들이야.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내 방으로 들어갔다. 하지만 잠은 오지 않았다. 계속해서 오늘 일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정말 내가 한 일이 옳았을까? 다른 방법은 정말 없었을까? 새벽 2시쯤 부엌에서 소리가 들렸다. 조용히 방문을 열고 나가보니 엄마가 혼자 설거지를 하고 있었다. 엄마, 왜 이 시간에? 잠이 안 와서. 너도 잠 못 자는구나. 엄마의 목소리는 여전히 지쳐 있었다. 나는 엄마 옆에 서서 함께 설거지를 했다. 한동안 아무 말 없이 그릇만 닦았다. 민정아. 네, 엄마. 오늘 왜 그랬니? 엄마의 질문에 할 말을 잃었다. 어디서부터 설명해야 할지 모르겠었다. 엄마가 너무 힘들어 보여서요. 엄마는 괜찮다고 했잖아. 괜찮지 않아 보이는데요. 엄마가 손을 멈추고 나를 바라봤다. 민정아, 엄마는 이런 일에 익숙해. 그리고 이게 내 역할이라고 생각해. 왜 엄마만의 역할이어야 해요? 원래 그런 거니까. 또 원래라는 말이었다. 나는 답답함을 느꼈다. 엄마, 원래라는 건 누가 정한 거예요? 하늘에서 내려온 법칙이에요? 민정아. 엄마도 한때는 꿈이 있으셨잖아요. 결혼하기 전에는 회사도 다니시고 하고 싶은 일도 많으셨다고 하셨는데. 엄마의 표정이 흔들렸다. 그건 그때 일이고 그때 일이 아니에요. 지금도 엄마는 엄마예요. 소영이라는 한 사람이에요. 엄마가 깜짝 놀란 표정을 지었다. 내가 엄마의 이름을 불렀기 때문이다. 엄마라는 역할만 하시면서 살 필요 없어요. 엄마도 자신의 시간을 가질 권리가 있어요. 하지만 가족이 있는데, 가족이 있다고 해서 엄마만 희생해야 하는 건 아니잖아요. 엄마가 한숨을 쉬었다. 민정아, 내 마음은 고맙지만 이미 25년을 이렇게 살아왔어. 지금 와서 바꾸기는 어려워.
어렵지 않아요. 시작하면 돼요. 너 아빠나 할머니가 뭐라고 하실지 뻔해. 그 말을 듣고 화가 치밀었다. 엄마조차 가족들의 눈치를 보며 살고 있었던 것이다. 다음 날 아침 아빠가 나를 불렀다. 민정아, 아빠와 얘기 좀 하자. 거실에 마주 앉으니 분위기가 무거웠다. 어제 일에 대해서 사과하라고 하실 거면 안 해요. 아빠가 당황한 표정을 지었다. 사과하라는 게 아니야. 다만 방법이 좀 극단적이었던 것 같아서. 극단적이요? 그럼 뭐가 적절한 방법이에요? 말로 하지 왜 차례상까지 엎어야? 말로요? 제가 몇 번이나 말씀드렸는데 아빠는 들으셨어요? 아빠가 할 말을 잃었다. 아빠, 솔직히 물어볼게요. 엄마가 매년 혼자 명절 준비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세요? 당연하다는 건 아니지만, 그럼 왜 도와주지 않으세요? 나는 일이 바빠서. 엄마는 안 바빠요? 엄마도 일하시잖아요. 아빠가 입을 다물었다. 아빠, 엄마랑 결혼할 때 서약하셨잖아요.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함께 하겠다고. 그런데 왜 힘들 때는 엄마 혼자 견디게 하세요? 그건 뭐예요? 남자는 밖에서 일하고 여자는 집에서 일한다. 그런 시대는 끝났어요, 아빠. 아빠의 얼굴이 붉어졌다. 내가 아직 어려서 모르는 거야. 세상이 그렇게 간단하지 않아. 간단하지 않은 게 아니라 복잡하게 만드는 거죠. 나는 아빠를 똑바로 바라봤다. 엄마 혼자 명절 준비하는 것 복잡한 일이에요? 가족이 함께 준비하면 되는 간단한 일이잖아요. 그때 할머니가 거실로 나오셨다. 무슨 소리가 이렇게 큰지. 아직도 그 얘기하고 있니? 할머니, 죄송해요. 하지만 이 문제는 넘어갈 수 없어요. 무슨 문제? 원래 하던 대로 하면 되는 걸 무슨 문제라고 그래? 원래 하던 대로요? 할머니도 젊었을 때 이런 식으로 하시면서 행복하셨어요? 할머니의 표정이 순간 어두워졌다. 행복? 그런 건 생각할 여유도 없었어. 그냥 살기 바빴지. 그럼 엄마도 그렇게 살라고 하시는 거예요? 행복은 포기하고. 젊은 것이 무슨 행복을 알아? 나이가 들어야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할머니가 지팡이를 짚고 내 앞으로 다가왔다. 이 못된 거사. 내가 뭘 안다고 그런 소리를 해? 할머니가 겪은 고생을 엄마도 겪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옳은 일이에요? 그건 할머니도 할 말을 잃었다. 나는 깨달았다. 이 집의 모든 사람들이 원래 그런 것이라는 말로 자신을 합리화하고 있었다는 것을. 문제를 인식하면서도 바꾸려 하지 않았던 것이다. 더 이상은 참을 수 없어요. 나는 분명하게 말했다. 엄마가 변하지 않으려고 한다면 저라도 변해야 해요. 이 집의 누군가는 이 악순환을 끊어야 해요. 추석이 지나고 일주일 후 나는 작은 변화부터 시작하기로 마음먹었다. 엄마, 저녁 준비 제가 할게요. 평소처럼 부엌으로 향하는 엄마를 말렸다. 괜찮다, 민정아. 엄마가 하면 돼. 아니에요. 제가 할래요. 엄마는 당황한 표정을 지었다. 25년 동안 내가 먼저 나서서 요리하겠다고 한 적이 거의 없었기 때문이다. 뭘 만들 줄 알아? 배우면 되죠. 엄마가 가르쳐 주세요. 엄마의 얼굴에 작은 미소가 떠올랐다. 아주 작은 변화였지만 시작이었다. 그날부터 나는 적극적으로 집안일에 참여했다. 빨래를 개고 설거지를 하고 청소를 했다.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점점 익숙해졌다. 민정아, 이제 그만해도 돼. 너는 공부해라. 엄마는 여전히 내가 도와주는 것을 부담스러워했다. 엄마, 저도 이 집에 사는 사람이에요. 집안일은 같이 하는 거예요. 하지만 뭐예요? 제가 여자라서 당연히 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면서 막상 제가 하려고 하니까 공부나 하라고 하세요? 엄마가 할 말을 잃었다. 엄마도 모순적이에요.
저한테는 공부하라고 하면서 정작 엄마는 평생 집안일만 하고 계시잖아요. 그날 저녁 아빠가 퇴근해서 저녁상을 보고 놀랐다. 이거 누가 만들었어? 민정이가 만들었어요. 엄마가 대답했다. 민정이가? 언제부터 요리를 했나? 오늘부터요. 나는 담담하게 대답했다. 앞으로 집안일은 가족이 함께 할 거예요. 아빠가 젓가락을 멈췄다. 무슨 소리야? 너는 공부에만 집중하면 돼. 아니에요. 저도 이 집의 구성원이니까 책임을 져야죠. 여자가 집안일 하는 건 당연한 거 아니야? 그럼 남자는 왜 집안일 안 해요? 아빠가 말문이 막혔다. 며칠 후 나는 오빠에게 전화를 걸었다. 오빠, 저번에 일어난 일 때문에 할 말이 있어요. 민정아, 그때는 내가 너무 죄송해요. 방법이 극단적이었던 건 인정해요. 하지만 제 말이 틀렸다고는 생각 안 해요. 전화 너머로 민철 오빠의 한숨 소리가 들렸다. 그래서 뭘 어떻게 하자는 거야? 다음 명절부터는 모든 가족이 함께 준비했으면 좋겠어요. 그게 쉬운 일인 줄 알아? 지혜도 있고. 지혜 누나 때문에 안 된다는 말씀이세요? 그런 건 아니지만. 오빠 솔직하게 말해요. 지혜 누나가 명절 준비 안 하는 거 오빠도 편하잖아요. 오빠가 잠시 침묵했다. 그건 그럴 수도 있지. 적어도 솔직하게 인정하는 것만으로도 진전이었다. 오빠도 알고 계시잖아요. 엄마 혼자 하는 게 옳지 않다는 걸. 알긴 해. 하지만 지혜 누나하고 얘기해 보세요. 저도 지혜 누나를 미워하는 건 아니에요. 다만 이 상황이 계속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날 밤 지혜에게도 전화를 걸었다. 누나 안녕하세요. 민정아? 무슨 일이야? 목소리가 어색했다. 저번 일 때문에 불편해하는 게 느껴졌다. 누나, 저번에 너무 심하게 말한 것 같아서요. 죄송해요. 아니야, 민정아. 오히려 내가 미안해. 누나도 나름대로 사정이 있는 거 알아요. 하지만, 앞으로는 조금씩이라도 함께 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지혜가 잠시 망설였다. 사실, 나도 미안한 마음이 있었어. 어머니 혼자 고생하시는 거 알면서도. 그럼 다음부터는 같이 해요. 처음부터 다 할 필요는 없으니까 조금씩. 그래도 될까? 당연하죠. 가족이잖아요. 일주일 후 엄마와 마트에 장을 보러 갔다. 민정아, 정말 안 해도 돼. 엄마 혼자 하던 거니까. 엄마 혼자 하던 거라고 계속 혼자 해야 하는 건 아니에요. 카트를 밀며 엄마와 나란히 걸었다. 엄마, 솔직히 말씀해 주세요. 정말 괜찮으셨어요? 25년 동안 혼자 하면서. 엄마가 걸음을 멈췄다. 괜찮지 않았어. 처음으로 솔직한 대답이었다. 많이 힘들었어. 특히 너희들이 어렸을 때는 명절 준비하느라 밤새고 다음날 차례 지내고 설거지까지 하고 나면 정말 쓰러질 것 같았어. 왜 말씀 안 하셨어요? 말해봐야 소용없을 것 같아서. 그리고 이게 엄마 역할이라고 생각했거든. 이제는 달라요, 엄마. 나는 엄마의 손을 잡았다. 이제는 가족이 함께 할 거예요. 엄마 혼자 하게 두지 않을 거예요. 엄마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고마워, 민정아. 고마워할 일이 아니에요. 당연한 거예요. 그날 저녁 온 가족이 함께 저녁을 준비했다. 아빠는 여전히 어색해했지만 적어도 상 차리는 일은 도와주었다. 이상하네. 이렇게 하니까 오히려 더 빨리 끝나네. 아빠의 중얼거림에 나는 웃었다. 당연하죠. 여러 명이 하면 당연히 빨리 끝나죠. 작은 변화였지만 의미 있는 시작이었다. 그리고 나는 확신했다. 이 작은 변화들이 모여서 결국 우리 가족을 바꿀 수 있을 것이라고. 석 달 후 설날이 다가왔다. 올해는 달라질 거야.
거울을 보며 스스로에게 다짐했다. 지난 석 달 동안의 작은 변화들이 이번 명절에서 진짜 시험을 받을 차례였다. 명절 일주일 전 나는 가족회의를 제안했다. 가족회의? 그게 뭐야? 아빠가 의아해했다. 설날 준비를 어떻게 할지 다 같이 의논하는 거예요. 의논? 원래 하던 대로 하면 되지. 또 원래라는 말이 나왔지만 이번에는 대응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원래 하던 대로 하면 또 엄마 혼자 하게 돼요. 그래서 역할을 나눠서 하자는 거예요. 엄마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굳이 그럴 필요 있을까? 엄마가 하면. 엄마, 이번에는 다르게 해봐요. 나는 미리 준비한 종이를 펼쳤다. 일단 해야 할 일들을 적어봤어요. 장보기, 음식 만들기, 청소하기, 상 차리기, 설거지하기. 가족들이 신기한 듯 종이를 바라봤다. 이걸 가족이 나눠서 하면 엄마도 덜 힘들고 우리도 명절의 의미를 더 잘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빠가 고개를 저었다. 남자가 부엌 일을 하는 게 말이 되냐? 왜 안 돼요? 요리하는 남자들 많잖아요. TV에서도 남자 요리사들 많이 나오고. 그건 직업이고. 집에서 하는 요리는 직업이 아니라서 남자가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빠가 할 말을 잃었다. 이틀 후 민철 오빠와 지혜가 집에 왔다. 오빠, 지혜 누나 앉으세요. 거실에 모여 앉으니 어색한 분위기가 흘렀다. 그래서 뭘 어떻게 하자는 거야? 오빠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이번 설날에는 모든 가족이 함께 준비해요. 지혜가 불안한 표정을 지었다. 나는 정말 요리를 못해서 처음부터 완벽하게 할 필요는 없어요. 조금씩 배우면 되죠. 하지만 지혜 누나, 솔직히 말해요. 요리를 못하는 게 진짜 이유예요? 아니면 하기 싫어서예요? 지혜가 당황했다. 그게 둘 다일 수도 있고. 적어도 솔직한 대답이었다. 그럼 이번에는 간단한 것부터 시작해봐요. 나물 무치기나 전 뒤집기 정도. 그 정도라면 할 수 있을 것 같아. 오빠도 고개를 끄덕였다. 나도 도와야겠네. 정말요, 오빠? 사실 예전부터 생각은 있었는데. 지혜한테 미안해서. 지혜가 오빠를 바라봤다. 내가 빠지니까 당신도 빠진 거네. 그런 건 아니야. 그냥 원래 하던 대로 하는 게 편해서. 편하다고 엄마한테 다 떠넘기는 게 맞는 건 아니잖아. 지혜의 말에 오빠가 고개를 숙였다. 미안해. 작은 사과였지만 의미가 있었다. 설날 전날 드디어 온 가족이 함께 준비를 시작했다. 자, 그럼 역할을 나눠볼까요? 나는 미리 적어놓은 메모를 꺼냈다. 아빠는 청소와 상 차리기. 오빠는 장보기와 설거지. 지혜 누나는 나물 무치기와 전 뒤집기. 저는 엄마랑 함께 메인 요리. 나는? 엄마가 물었다. 엄마는 총지휘와 맛 점검. 그리고 우리가 못하는 건 가르쳐 주시면 돼요. 엄마의 얼굴에 웃음이 번졌다. 총지휘라. 괜찮네. 하지만 실제로 시작하니 문제가 많았다. 아빠는 걸레질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몰라 헤맸고 오빠는 장보기 목록을 보고 어리둥절했다. 이게 뭐야? 도라지? 그게 어디서 파는 거야? 오빠, 재래시장 가면 있어요. 아주머니들한테 물어보면 다 가르쳐줘요. 지혜는 나물 무치는 일조차 어려워했다. 이거 얼마나 간을 해야 해? 조금씩 해보면서 맛을 봐요. 맛? 나는 간 맞추는 걸 어떻게 알아? 엄마가 다가와서 도와주었다. 이 정도면 돼. 느낌으로 하는 거야. 느낌이요? 음식은 레시피보다 손맛이 중요해. 그렇게 하루 종일 북적거리며 준비했다. 중간중간 실수도 많았다. 아빠는 상을 차리다가 그릇을 깨뜨렸고 오빠는 장을 보러 갔다가 절반을 빼먹고 왔다. 지혜는 전을 뒤집다가 모양을 망쳤다. 하지만 이상했다.
예전보다 오히려 더 재미있었다. 아빠,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하는데? 이렇게 해야죠. 가족들이 서로를 도와주고 가르쳐주는 모습이 낯설면서도 따뜻했다. 저녁 무렵 마침내 차례상이 완성되었다. 와, 정말 다 함께 만든 거네. 지혜가 감탄했다. 어떤 것 같아요? 내가 물으니 모든 사람이 차례상을 바라봤다. 예전보다 못한 것도 있는데. 엄마가 중얼거렸다. 하지만 더 의미 있는 것 같아. 아빠의 말에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밤 엄마가 내게 말했다. 민정아, 고마워. 뭘요? 이렇게 하니까 정말 다른 것 같아. 나도 명절이 즐거워질 수 있구나. 엄마의 얼굴에는 오랜만에 진짜 웃음이 피어났다. 아직 시작이에요, 엄마. 앞으로 더 좋아질 거예요. 비록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분명한 변화였다. 우리는 할 수 있었다. 설날 당일 아침 차례를 지내는 순간이 다가왔다. 이제 정말 달라진 걸까? 속으로 중얼거리며 거실을 바라봤다. 어제 온 가족이 함께 준비한 차례상이 정갈하게 차려져 있었다.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그 어느 때보다 의미 있어 보였다. 자, 이제 차례 지내자. 아빠가 말했지만 예전과는 다른 분위기였다. 엄마 혼자 분주하게 움직이는 대신 모든 사람이 각자의 역할을 알고 있었다. 어머니, 제가 차례 음식 준비할게요. 지혜가 먼저 나섰다. 어색하지만 진심이 느껴지는 모습이었다. 내가 술잔 준비할게. 민철 오빠도 자연스럽게 도왔다. 차례를 지내는 동안 나는 가족들의 표정을 유심히 관찰했다. 모든 사람이 진지하고 평온해 보였다. 예전처럼 엄마만 바쁘게 움직이고 다른 사람들은 구경하는 것과는 완전히 달랐다. 차례가 끝나고 식사를 하면서 아빠가 먼저 입을 열었다. 이상하네. 이렇게 하니까 차례가 더 의미 있는 것 같아. 맞아요. 예전에는 그냥 앉아서 먹기만 했는데 이번에는 정말 내가 참여한 느낌이에요. 오빠의 말에 지혜도 고개를 끄덕였다. 저도 처음에는 어려울까봐 걱정했는데 막상 해보니까 그렇게 어렵지 않네요. 물론 어머니만큼은 못하지만요. 지혜의 말에 엄마가 웃었다. 천천히 배우면 돼. 나도 처음부터 잘한 건 아니야. 그때 할머니가 말씀하셨다. 소영아, 너 표정이 많이 밝아졌네. 그런가요? 응. 예전에는 명절 때마다 지쳐 보였는데 오늘은 달라. 할머니의 말에 모든 사람이 엄마를 바라봤다. 정말로 엄마의 얼굴에는 피로 대신 만족감이 떠올라 있었다. 저도 느껴요. 이렇게 하니까 정말 가족이 함께 명절을 만들어가는 느낌이에요. 엄마의 말에 나는 가슴이 뭉클해졌다. 식사 후 설거지를 하면서 더욱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나는 상 치울게. 나는 설거지 할게. 나는 바닥 닦을게. 누가 시키지 않았는데도 가족들이 각자 일을 나눠서 했다. 예전 같았으면 엄마 혼자 다 했을 일이었다. 이거 정말 신기하다. 여러 명이 하니까 금세 끝나네. 아빠가 감탄했다. 당연하죠. 한 사람이 하는 것보다 여러 명이 하는 게 당연히 빠르죠. 내 대답에 아빠가 머쓱해했다. 그러게. 왜 이걸 이제야 깨달았을까? 저녁 무렵 가족들이 하나둘 자리를 정리할 준비를 했다. 오빠와 지혜가 먼저 일어났다. 어머니,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지혜가 엄마에게 인사했다. 고생? 오늘은 전혀 고생 안 했는데? 엄마의 대답에 지혜가 놀랐다. 정말요? 응. 다 같이 하니까 오히려 재미있었어. 그럼 다음 명절에도 이렇게 해요. 그래, 그렇게 하자. 지혜가 돌아가면서 나에게 조용히 말했다. 민정아, 고마워. 내가 아니었으면 계속 이런 걸 몰랐을 거야. 누나도 고생하셨어요. 아니야. 나는
사실 핑계만 대고 도망쳤지. 지혜의 목소리에 진심 어린 반성이 묻어 있었다. 이제 바뀐 거면 되죠. 응, 앞으로는 정말 달라질게. 오빠와 지혜가 떠난 후 가족끼리 앉아 차를 마시며 이야기했다. 민정아, 아빠가 나를 불렀다. 저번에 차례상 엎었을 때 정말 화가 났어. 알아요.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내가 그렇게라도 하지 않았으면 우리는 계속 모르고 살았을 거야. 아빠의 말에 나는 깜짝 놀랐다. 정말요? 응. 너 말이 맞았어. 우리가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고 살았구나. 할머니도 고개를 끄덕이셨다. 나도 젊었을 때 혼자 다 했지. 그때는 그게 당연한 줄 알았는데. 지금 보니 참 힘들었겠구나. 할머니의 말에 엄마가 할머니의 손을 잡았다. 어머니도 고생 많이 하셨죠. 그래도 우리는 그런 줄 알고 살았으니까. 너희들은 달라야지. 그날 밤 엄마와 단둘이 이야기할 시간이 있었다. 엄마, 오늘 어떠셨어요? 정말 좋았어, 민정아. 이런 명절이 있을 줄 몰랐어.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해요. 그래야겠어. 나도 이제야 깨달았어. 뭘요? 가족이라는 게 한 사람이 희생하는 게 아니라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거구나. 엄마의 말에 나는 눈물이 날 것 같았다. 엄마, 25년 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이제 그만 생각하자. 앞으로가 더 중요해. 네, 엄마. 그날 밤 잠자리에 들면서 생각했다. 차례상을 엎었던 그날의 충격적인 행동이 결국 우리 가족을 변화시켰다. 물론 쉽지 않은 과정이었지만 결국 해낼 수 있었다. 이제 우리 가족에게는 새로운 명절의 의미가 생겼다. 한 사람의 희생이 아니라 모두의 참여와 협력으로 만들어가는 진정한 가족의 시간이 되었다. 변화는 정말 가능했다. 1년 후 다시 추석이 돌아왔다. 민정아, 이번에는 뭘 만들어 볼까? 엄마가 레시피북을 펼치며 물었다. 예전에 지친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오히려 새로운 요리에 대한 호기심으로 가득한 모습이었다. 엄마, 이번에는 퓨전 요리 어떠세요? 퓨전? 그게 뭔데? 전통 음식에 현대적인 감각을 더한 거요. 요즘 젊은 사람들도 좋아할 만한 걸로. 엄마의 얼굴에 흥미로운 표정이 떠올랐다. 그것도 재미있겠네. 한번 해볼까? 1년 전에 엄마라면 상상할 수 없는 반응이었다. 그때는 원래 하던 대로만 고집했던 엄마가 이제는 새로운 도전을 즐기고 있었다. 오전에 오빠와 지혜가 도착했다. 이번에는 명절 사흘 전부터 왔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지혜의 인사는 예전과 완전히 달랐다. 어색함 대신 진짜 가족 같은 따뜻함이 묻어났다. 지혜야, 어서 와. 오늘 뭐부터 할까? 저는 전 부치는 거 연습해 왔어요. 유튜브로 배웠거든요. 지혜가 자랑스럽게 말했다. 정말? 그럼 이번에는 내가 전 담당이네. 엄마의 말에 지혜가 환하게 웃었다. 민철 오빠도 달라졌다. 아빠, 장보기 리스트 제가 만들어 왔어요. 동네 마트랑 재래시장 가격도 비교해 봤거든요. 오, 우리 아들이 이렇게 꼼꼼했나? 아빠가 놀라며 웃었다. 1년 전에는 몰랐죠. 이런 일들이 얼마나 복잡한지. 준비를 시작하자 모든 사람이 자연스럽게 각자의 자리를 찾았다. 더 이상 누가 시키거나 설명할 필요가 없었다. 1년 동안의 경험이 쌓여 이제는 팀워크가 완벽해졌다. 아빠, 청소는 어떻게 돼가요? 거의 다 끝났어. 이제 베란다만 남았는데 민철이가 도와줄래? 네, 아빠. 아빠와 오빠가 함께 청소하는 모습을 보며 나는 감회가 새로웠다. 1년 전에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풍경이었다. 점심시간 온 가족이 함께 식사를 준비했다. 이거 어때? 내가 만든 김치전. 지혜가 자신만만하게 전을 보여줬다. 와, 정말 예쁘게 됐네. 맛도 좋아 보여.
가족들의 칭찬에 지혜의 얼굴이 환해졌다. 1년 전에는 전 뒤집는 것도 무서워했는데 이제는 김치전 전문가가 됐네. 엄마의 말에 모두가 웃었다. 어머니가 잘 가르쳐 주셔서요. 가르쳐 준 건 처음뿐이야. 연습은 내가 한 거지. 그 순간 현관에서 소리가 났다. 누가 왔나? 아빠가 문을 열어보니 큰 고모와 작은 고모가 오셨다. 어머, 벌써들 준비하고 있네. 큰 고모가 부엌을 둘러보며 놀라셨다. 남자들도 부엌에 있고 며느리도 요리하고 있고. 이게 무슨 일이야? 요즘은 이렇게 해요, 큰 고모. 내가 대답했다. 모든 가족이 함께 준비하는 거예요. 함께? 작은 고모가 의아해 하셨다. 예전에는 소영이 혼자 다 했는데, 그래서 바꾼 거예요. 엄마가 말했다. 이렇게 하니까 훨씬 좋아요. 덜 힘들고 더 재미있고. 고모들이 서로를 바라보며 웅성거렸다. 요즘 세상이 정말 많이 바뀌었네. 그러게 말이야. 우리 때는 생각도 못했던 일이지. 저녁 무렵 모든 준비가 끝났다. 자, 이번에도 모두 수고했어요. 내가 말하자 모든 사람이 박수를 쳤다. 정말 빨라졌다. 작년에도 빨랐는데 올해는 더 빨라. 아빠가 감탄했다. 숙련도가 늘었죠. 오빠가 웃으며 말했다. 그리고 서로 뭘 해야 하는지 아니까. 차례상을 바라보며 1년 전 그 사건을 떠올렸다. 내가 차례상을 엎어버렸던 그날. 모든 사람이 충격에 빠졌던 그 순간. 민정아, 뭘 그렇게 생각해? 엄마가 물었다. 1년 전 일 생각하고 있어요. 아, 그때. 가족들의 표정이 잠시 어두워졌다. 그때는 정말 놀랐어. 아빠가 중얼거렸다. 하지만 그 일이 없었다면 지금 이렇게 바뀔 수 있었을까? 지혜의 말에 모든 사람이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 민정이가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우리는 계속 그대로 살았을 거야. 오빠도 동의했다. 때로는 극단적인 방법이 필요한 때가 있는 것 같아. 할머니가 말씀하셨다. 나도 그때 화가 많이 났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민정이 말이 맞았어. 할머니, 젊은 것들이 더 똑똑하더라고. 우리는 너무 옛날 방식만 고집했지. 그날 밤 모든 일이 끝나고 가족들이 거실에 모여 앉았다.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뭔지 알게 되었어. 내가 말했다. 뭔데? 이 변화를 계속 유지하는 거요. 그리고 더 발전시키는 거. 어떻게? 다른 가족들에게도 알려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얼마나 좋아졌는지. 엄마가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 아직도 많은 집에서 여자들만 고생하고 있을 거야. 그런 일들이 바뀌어야 해요. 지혜도 동의했다. 저도 친구들한테 얘기해 볼게요. 어떻게 하면 가족이 함께 명절을 만들어 갈 수 있는지. 좋은 생각이야. 아빠가 말했다. 나도 회사 사람들한테 얘기해 봐야겠어. 남자들도 집안일에 참여해야 한다고. 그날 밤 잠들기 전에 창문 밖을 바라봤다. 우리와 같은 아파트들이 불빛을 밝히고 있었다. 저 집들에서도 같은 변화가 일어날 수 있을까? 분명히 가능할 거야. 혼자 중얼거렸다. 우리가 할 수 있었다면 다른 가족들도 할 수 있을 것이다. 중요한 건 시작하는 용기와 변화에 대한 의지였다. 우리가 함께 만든 명절이 제일 좋아. 엄마가 말했던 그 말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다. 정말로 함께 만든 것이 가장 아름다웠다. 한 사람의 희생이 아니라 모든 사람의 참여로 만들어진 진정한 가족의 시간. 이제 우리는 새로운 전통을 만들어가고 있었다. 더 평등하고 더 따뜻하고 더 의미 있는 명절의 전통을. 그리고 이 변화는 우리 가족을 넘어서 더 많은 곳으로 퍼져나갈 것이다.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되찾은 우리의 새로운 시작이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응원합니다.